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캐드에는 어트리뷰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속성이라고 합니다. 어트리뷰트가 속성이에요. 뭐에 대한 속성이냐면 블록에 내가 속성을 정의해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블록 속성 정의하는 명령어가 attribute define, attdef라고 하는 attribute define, 속성 정의 명령어고요. attribute edit라는 속성 편집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디 사용하냐면 이제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우리 도면에는 표제란이라는 게 들어가요. 표제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늘 똑같이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 계속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자 옵셋 20mm, 다시 30mm. 자, 표를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실까요? (8mm) 20mm, 30mm. 자,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시죠. 이제 문자를 쓸 겁니다. 텍스트. 자,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 여기에다가 도명. 자, 제가 도명이라고 썼어요. 얘를 복사할까요? 복사해서 쓰면 조금 편하니까 복사를 하자고요. 이렇게. 도명은 도면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도번은 도명의 번호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설계까지 해볼까요? 자, 설계는 도면을 설계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도 이제 도명을 써야 되고, 도번을 입력해야 되고, 설계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성 있잖아요. 이 어트리뷰트, 얘네는 텍스트예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m텍스트가 아니에요. m텍스트가 아니고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얘예요. 그래서 위치를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옵셋 2mm, 옵셋 4mm. 4mm가 여기가 8mm니까 4mm가 중간이 되겠죠. 자, 트림으로 끊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러면 여기 위치가 잡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자, 이제 attribute define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죠. 자, att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attribute define, 즉 속성 창이 나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쪽은 무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태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옷을 사면 태그가 붙어 있죠. 태그라고 하죠. 태그입니다. 태그. 자,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써봤습니다. 맨 아래 설계자, 그 다음 프롬프트, 아니 꼭 여기다 이렇게 하죠. DWG 네임, 아니 그냥 네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태그는 말 그대로 태그예요. 그냥 꼬리표예요. 꼬리표.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이거 딱 입력하면, 입력한 바탕화면에 그대로 네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프롬프트는 뭐냐면 나중에 얘를 사용할 때 설계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이죠. 자, 미들 레프트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글자는 스탠다드. 글자 크기 변경하시려면 변경하셔도 좋아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설계자죠. 클릭. 이렇게 태그로 들어옵니다. 태그로. 꼬리표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하나 넣어 보실까요? 자,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번엔 도번 여기다가 이렇게요. 그리고 DWG 넘버 번호죠. 네. 도번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미들 레프트. 자, 오케이. 지우고 다시 한번 어트리뷰트. 이번엔 도명 DWG 네임 도명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을 미들 레프트로. 글자의 크기 쓰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마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제 블록을 만들어야 돼요. 블록. 자, 여기다가 블록 명령어 실행하고 여기다 블록의 이름을 씁니다. 표제란. 그 다음 픽포인트를 이용해서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좌하단점. 그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다 선택하고 기본값은 딜리트로 놓으시면 돼요. 삭제합니다. 원본 삭제합니다. 그리고 OK. 원본 삭제합니다를 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삭제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인서트 명령어입니다. 인서트 내가 만든 블록 불러오는 명령어예요. 자, 인서트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 표제란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이 부분에 아까 썼던 내용이 없어요. 자, 위치를 잡아주고 방향 맞춰주고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도명, 도번, 설계자. 다시 말하면 여기는 제목이니까 안 바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도면 작업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명 그러면 우리 집, 도번 그러면 A0001, 설계자 홍길동, 그리고 OK. 자, 이렇게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속성입니다. 이게 블록 속성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클릭하고 표제란 다시 또 불러와 봤습니다. 자, 도명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냥 우리 집, 도번 A0002, 설계자 홍길순. 자, 어떤가요? 불러올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바뀌죠. 블럭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계속 바뀌는 거죠. 표제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고정하는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내용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변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블록의 속에서 내용이 계속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보는 표제란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표제란을 3줄만 넣어서 그렇지 실제 도면 표제란은 이렇게 짧지 않아요.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입니다.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에디트, 속성 편집이요. 보니까 편집하고 싶어요. 자, 어트리뷰트 에디트라고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바꾸시면 돼요. 외갓집, 홍길동, 그리고 OK.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할머니, 홍길순.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어트리뷰트 에디트 누르면 얘가 뜬다고요. 어트리뷰트를 수정하는 요 수정 명령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텍스트 에디트예요. 자, 우리 글자 쓸 때
기억나시죠? 자, 쭉 앞으로 가보면 글자 쓸 때 글자 수정 명령어 있죠? 바로 이 명령어요. 텍스트 에디트. 단축키 ed입니다. 자, 단축키 ed예요.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요런 상자가 떠요. 어트리뷰트 에디트라는 요런 상자가 뜹니다. 눌러보면 여기 보면 태그도 있고 프롬프트도 있고 밸류 값이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수정해 봅니다. 자, 그리고 클릭해 보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내용 바꾸고 다른 데 이렇게 클릭하면 내용이 바뀝니다. 어플리 누르고 OK.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요.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우리 글자 할 때, 문자 할 때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더블 클릭. 그러면 방금처럼 텍스트 에디트가 뜹니다. 선택하고 내용 바꾸고. 근데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위 뒤로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옵션을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도 그리고 어플리 OK. 그러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텍스트 옵션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프로퍼틱스도 있네요. 레이어도 바꿔줄 수 있고요. 색상도 제가 여기서 지정해주면 별도로 이렇게 색상만 또 별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글자 속성도 바꾸시고 텍스트 속성, 레이어 속성도 한번 바꿔보시죠. wp ou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wp out. 이건 단순히 가리기 명령, 아니 이거 하기 전에 이거랑 같이 해보죠. 드로잉 오더하고 wp out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죠. wp out은 가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wp out이라고 했습니다. 클릭하면 내용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갖다 대면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wp out은 아래 가리기입니다. 가리기. 이해되시죠? 얘 움직이면 다시 나와요.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어노테이트 탭 있죠? 어노테이트 탭에 쭉 가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이 wp out, 그 다음에 xclip, 그 다음 리비전 클라우드 요겁니다. 여기 wp out을 쓰시면 돼요. 역시 wp out으로 조금 더 그려볼까요? wp out을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떤가요? 위에 또 겹쳐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또 볼까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그렸습니다. 자, 어떤가요? 계속 위로 겹쳐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여러 개를 그려보시죠. 이번엔 드로잉 오더를 좀 알려드릴게요. 드로우 오더 명령어 쓰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쓰지 말고요.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드로잉 오더가 있습니다. 그 오른 버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드로우 오더가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보내기. Send to back, 맨 뒤로 보내기. Bring above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기.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입니다. 자, 보시죠. 오른 버튼 눌러서 Draw order, Bring to front, 맨 앞으로 보내기. 이렇게요. 맨 앞으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개를 그려서 겹쳐서 그려놓고 중간에 있던, 이렇게 밑에 있던 얘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보내보세요. 맨 앞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Draw order,
bring to front. 이번엔 선택하고 오른 버튼 send to back, 제일 밑으로 보내기. 어떤가요? 제일 밑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제일 아래로 내려갔네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send to back, 맨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자, 오른 버튼 bring above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보내기. 내가 선택한 객체를 선택하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bring above object, 내가 선택한 객체 앞으로 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객체 아래로 객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VP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리기예요. 가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드로우 오더의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요. 안 가려지고 밑으로 가라앉은 거죠. 심지어 나중에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그 라인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드로우 오더는 항상, 아니, 이 VP 아웃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항상 맨 앞으로 보내야 돼요. 전체 선택해서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앞으로 보내셔야 아래가 가리기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라인이라든지 서클 등을 그리면 그 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번엔 X클립입니다. X클립은 VP아웃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자, 보시죠. 이 VP아웃은 아무데나 되는 거고, X클립은 오로지 블록에만 됩니다. 블록, 그리고 X레퍼런스만 돼요. 다른 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블록, X레퍼런스에만 해당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좀 자르고 싶어요. 여기 보고 싶지 않고 여기만 보고 싶어요. 또는 여기를 감추고 여기만 보고 싶어요. 이럴 때 X클립이라고 합니다. 자르기예요, 자르기. 자, X클립 객체 선택하고요. 자, 그럼 명령어들이 몇 가지 나올 거예요. 온오프, 클립 뎁스, 딜리트, 제너레이트 폴리라인, 뉴 바운다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새로운 경계를 만듭니다. 뉴 바운다리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렉탱글로, 자, 엔터, 그리고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싹 잘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X레퍼런스나 인서트. 자, 인서트 명령을 보실까요? 자, 인서트에서 보시면 제가 도면을 불러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평면을 불러왔습니다. 자, 평면을 불러왔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 거실만 보고 싶어요. 이렇게요. 또는 여기 주방만 보고 싶어요. 또는 이렇게 안방만 보고 싶어요. 이럴 때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도면이 너무 크면 이걸 한 번에 다 못 그려요. 그래서 섹션을 나눠서 도면을 그리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여기를 잘라야 되잖아요. 이럴 때 X클립을 쓰시면 돼요. 자, 렉탱글을 미리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X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그 다음 렉탱귤러, 그리고 클립. 그러면 전체 영역 중에 여기 영역만 남겨진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세요. X클립 선택하고 바운다리 하고 폴리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모양을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각형이 아닌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X클립, 뉴바운다리, 그 다음 셀렉트 폴리라인이 있네요. 자, 우리 P라인 명령어 기억나시죠? 제가 P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클로즈. 이거 폴리라인이죠? X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바운다리, 셀렉트 폴리라인. 그러면 폴리라인을 따라서 잘라내기가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클릭, 자, 뉴바운다리. 여기 보시면 인버트 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버트가 뒤집다, 반전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립을 반전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클립이 반전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또 보시죠. X클립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오프는 X클립 온오프예요. 오프하면 다시 이렇게 나와요. 다시 X클립 객체 선택하고 온 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온오프 기능이에요. 근데 다시 봅니다. 이번에 완전히 다른 게 딜리트는 얘네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X클립을 사라지게 하는 게 딜리트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X클립 오프 그러면 나오죠. 다시 볼까요? 온 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건 껐다 켰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X클립 딜리트 그러면 아예 X클립 자체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딜리트. 자, 한번 해보시죠. 온오프 해보시고 딜리트 해보시고. 자, 리비전 클라우드는 홈 탭에 있고요. 여기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리비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리비전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리비전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계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합쳐서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래서 여기 계정 마크예요. 근데 이 리비전 클라우드가 언제 쓰냐면 도면을 수정할 때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기획 설계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계획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계획하고 기획하고 합쳐서 하나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계획부터 일반까지 하나로 묶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이 기획 설계부터 일반 설계까지는 도면을 주구장창 수정을 해요. 여기는 실제로 시공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획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면을 주구장창 수정합니다. 근데 실시 설계에 딱 들어가면 도면 수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장용 도면이에요. 시공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면이 실시 설계입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은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중간에 도면을 수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경험한 거지만은 이제 건물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제 벽체를 올리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와서 보더니 여기가 공간이 생각보다 좁아요. 공간을 좀 넓혀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미 벽체로 다 막아놨는데 그리고 가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벽을 부시고 다시 해야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비용이 또 추가되잖아요. 그 비용을 누가 물죠?
우리가 물어야 되나요?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물어야 되나요? 바로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CC 설계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이건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전에 수없이 수정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CC 설계, 그러니까 시공하러 들어갔을 때, 제작하러 들어갔을 때 수정 안 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수정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양쪽 다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하려고 엄청 수정을 해요. 근데 이때도 수정을 해요. 그러면 수정을 하고 나면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당장 돈을 주지는 않아요. 비용은. 언제 주냐면 시공이 끝나면 줘요. 이 비용 자체를. 이때 이런 걸 수정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클라이언트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나는 모르는데 내가 언제? 이제 그때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자, 이거 표전에 보시면 이렇게 REV라고 써 있잖아요. 리비전 날짜, 리비전이에요. 리비전 번호입니다. 1번 날짜, 내용 이해되시나요? 더 꼼꼼한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써요. 이 도면이 옛날에 과제물 도면이었는데 꽤 오래된 도면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번호, 날짜, 수정, 그러니까 개정 내용, 설계자, 검토자, 승인자까지. 설계, 검토, 승인까지 받아놓는 거예요. 사인을. 이해되시나요? 설계자는 내 이름이 들어가겠죠. 검토, 이 체크는 누가 돼요? 오너가 되겠죠. 그럼 저 어프로브드, 즉 승인은 누가 해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죠. 그래. 이해되셨나요? 이게 리비전 클라우드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보시죠. 여기다가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수정했어요. 그럼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려야 됩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얘를 읽어봐야 돼요. 아크랭스 구름 마크예요. 구름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니까 이렇게 호가 그려지는 거죠. 호의 반지름이 500mm, 560mm, 1100m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아크랭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0mm, 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핸드부터 시작합니다. 프리핸드. 즉, 마우스로 움직일 때마다 구름 마크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구름 마크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 리비전 클라우드에는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스타일이요. 리비전 클라우드에 보시면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옵니다. 노멀 모드하고 캘리그라피 모드하고. 노멀 모드는 일반 모드고 캘리그라피 모드는 손글씨 모드입니다. 지금 저는 노멀 모드예요. 캘리그라피 모드로 놓고 제가 다시 프리핸드 그리고 클릭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구름이 어떤가요? 펜글씨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노멀 모드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펜글씨 모드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 다음에 폴리거널. 폴리거널은 다각형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면 이와 같이 다각형을 그리면 리비전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폴리거널로 한번 그려보시죠.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적당한 모습으로 리비전 클라우드가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가 있네요. 이 오브젝트는 내가 서클을 그리거나 혹은 사각형을 그리거나 혹은 폴리곤을 그리거나 정다각형이죠. 육각형. 자, 이렇게요. 폴리라인으로 그렸을 때만 해당해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됩니다.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이렇게 리비전 클라우드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 반지름보단 커야 되겠죠. 한번 해보실까요?